(2025년 11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앞으로 위기를 많이 맞을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정부가 맞을 수 있는 위기는 어떤 건가 하나씩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환율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환율과 주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 5천을 가자라 그래서 4천을 돌파해서 뭐 하다가 지금 4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건 주가가 어떻게 해서 올라갔느냐? 주가 올라가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일단 지켜보는 쪽으로 가면서, 즉 중도층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수를 살짝 넘기는 상태로 오고 있는데, 주식이 밀리지 않겠나? 밀릴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한 4천까지 가는데 큰 기여를 한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D램은 고급 반도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고급 인력을 쓰는 데는 몇 명 안 되죠. 이 저급한 인력, 중급 인력을 쓰는 데가 많죠. 그죠? 잘난 놈들은 비싸고 특수한 데만 쓰이잖아요. 근데 이 저급으로 대우받는 사람들이 품질이 좋으면 그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지죠. 바로 삼성전자가 만드는 D램이 세계에서 가장 싸고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이 D램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아주 좋은 데는 꼭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장 들어가는데 이게 제일 쌉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벤슨왕이 바로 이재용 회장과 만나서 연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도 이런 가장 싼 D램이 들어야만 AI를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삼성반도체는 이게 우리가 왜 이 반도체를 잘 만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손기술을 여러 가지가 얘기하는데, 그 배경에는요, 대한민국 전기값이 싼 것도 있어요. 전기값이 원전 때문에 쌉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의외로 만들다 보면 물을 많이 써요. 그거 싹 깎아내고 난 다음에 물로 싹 씻고 해야 되는데, 물이 굉장히 맑은 민물이어야 됩니다. 이 물을 어디서 공급받는가 하면은 팔당댐에서 갖고 옵니다. 팔당댐은 물 용량이 크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소양강이나 이게 훨씬 더 큰데, 이건 작은데, 근데 팔당댐 물을 갖고 가는 게 하이닉스도 가져가고 삼성전자도 갖고 가고 서울 시민도 먹고 경기도 인근 사람도 다 그거 먹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건 모자라야 되는데 왜 유지가 되느냐? 계속 흘러오거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물통은 소양강댐, 충주댐이 아니라 한강 그 자체, 낙동강 그 자체. 계속 나오는 물, 이 자체가 큰 덩어리예요. 그래서 팔당댐은 한 2억 톤밖에 물을 저장 안 해도 계속 흘러오는 게 있기 때문에 수량이 그래서 수용을 하는데, 앞으로 AI 시대가 열리면은 AI가 물을 엄청 잡아먹는다 그랬죠. 그럼 팔당댐 갖고는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도 짓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원전을 지어야만 자기네 혼자만 쓰는, 앞으로 쓸 게 원전 9기의 전기를 쓴다니까 얘네들은 원전을 지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재명 정권은 안 진다고 하는 게 참 웃긴데, 어쨌든 자, 삼성전자가 그렇게 해서 세계 최강으로 가보니까 하이닉스도 가고 하면서 이것들이 올라가니까 다른 기업들 주가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4천 가는 겁니다. 플러스 세계에서 가장 큰 기금이 뭐냐? 여러분들 봉급쟁이나 이런 분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게 한 17%까지로 한정해 놨어요. 사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와야지. 국내에서 국민연금이 돈 벌면 우리 같은 사람이 못 벌잖아요. 해외에서 벌어와야지. 그래서 한 17%만 16% 투자하게 했는데, 한번 보도도 나왔지만 국민연금이 그 수치를 살짝 넘겨서 국내 주식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조를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삼성전자가 끄는 상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돈이 몰려가면 또 오르잖아요. 국민연금 말고 우리나라에서 연기금이 엄청 많습니다. 사학기금, 천박기금, 통일, 북한 무슨 기금, 이거 정부가 지시하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이 뛰었는데, 그러면 이제 몽땅 다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제 그 봉급쟁이 월급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음 달 나오지만 그건 금액이 적죠. 근데 주식이 추락할 때 추가로 넣어서 바칠 만한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이 위험하다는 거죠. 삼전이나 뭐는 버티겠지만 다른 데에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석유화학, 대한민국 철강은 지금 최악입니다. 철강이 지금 다 죽어가요. 석유화학은 지금 뭐 통폐합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예를 들어 전두환 정권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4대 그룹 구조조정을 했고 또 IMF 이후에 등장한 김대중 정부도 빅딜이라 그래서 과당 경쟁하게 된 기업들을 정리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는 우리 석유화합이 큰 위기인데 업체 자율에 맡기겠다 그랬어. 근데 사실 지금 뭐 롯데부터 시작해서 이걸 막 합치거나 외국에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외국에 팔려면은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한은 대한민국이 해외 기업이 들어오기 가장 어렵게 돼 있습니다. IMF 직후에 외국 기업들이 와서 많이 샀죠, 우리나라. 그 덕택에 살았는데 그때 우리의 인식은 뭔가 하면은 김대중이가 우리나라 알짜 기업을 외국에 마구 팔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외국 돈이 들어와야만 숨이 트이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들어와요. 지금 우리는 석유화학, 롯데화학이 지금 제일 큰 문제 같은데 그걸 외국 기업들이 사주면 돼. 그 롯데가 있는 그 충남 태안 쪽에 있죠. 서산 쪽에 있는 그게 옛날에 현대석유인데 현대석유를 그때도 그 시끄러웠을 때 그걸 사우디에 팔았었습니다. 그 사우디가 팔았던 걸 롯데가 샀다가 이게 어차피 롯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외국에 갔다가 다시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기업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은 외국 기업이 와서 우리 걸 안 사죠. 왜?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삼전이 받쳐주지만 연기금이 바닥나고 하게 되면 더 이상 국내 투자하기 문제죠. 이미 선은 밟았어요. 더 이상 들어가면 불법이 될 겁니다. 그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 때 주가 올라가니까 좋다. 3천도 못 가던 게 4천까지 갔으니 그걸 잘하네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변하죠.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환율이 1,470, 80원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이게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환율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그걸 낮추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막 사겠죠. 근데 그것도 돈이 바닥나는 순간이 있어요.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도 환율이 뛰기 시작하니까 그걸 정부가 하다가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더 이상 못 막죠. 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그때는 1,000원도 안 하던 게 1,900원 올라가면서 경제가 절단 나는 거예요. 지금 1,500원 선 환율이 나오면은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워져요. 정부가 한다고 하지만 쫓기는 거가 됩니다. 지금도 이미 표현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많은 돈을 썼을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이에 지난 여름에 전기 예비율이 7%까지 줄었습니다. 피크타임. 10% 이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슬아슬했어요. 근데 지금도 환율 방어하는데 쩔쩔매는 것 같은데 지금 발표는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를 넣었는데 못 막았다 이렇게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환율은 더 뜹니다. 한번 터지면 못 막아요. 그 환율과 주가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재명 정권의 명운을 질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 환율과 주식을 지탱하는 대기업들 우습게 보고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은 악덕하다 이렇게 외쳐서 표를 받았던 정권인데 이 기업들이 무너지고 물론 아주 센 기업들은 안 무너지겠지만은 상당수 중견기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버팁니까? 정권을 내놔야죠. 그러면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다시 살아나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당이 다수당이니까 뭔가 버티긴 하겠지만 여론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과 이재명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은 당은 어떤 강공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강공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공으로 나갔다가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보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세력은 노동자 세력들은 힘도 없고 기업인들이 힘이 있어요. 그나마 뭐 미국하고 마스가를 하든 마가를 하든 거기 도움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잘한다는 사람들 주가가 올라갔을 때 박수 치는 사람들 또 환율이 좋았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지 환율 올라가고 주가 폭락하게 되면은 이 엘리트층이 딱 벗어나면 이재명 지지 세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서민들은 이런 난국을 돌파할 실력이 없죠. 그래서 지금 환율과 주가 변화를 자세히 보시면 지켜보시면
이재명 정부의 존망이 보일 겁니다. 지금 대장동 미양소 게이트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는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습니다. 1차 레임덕에 들어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걸 막을 만한 여력이 안 된다. 그리고 환율이 뛰는데 그걸 막을 만한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경제가 통제불능이 되면서 이재명 정부 모자라는 게 있어. 재판도 피하고 이 나쁜 놈 하면서 하루아침에 여론이 바뀌죠. 그럼 민주당은 처음엔 같은 운명이니까 뭐 그게 아니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재명은 나가는 거고 나는 1년 이상 지나긴 했지만 국회의원이고 내 임기는 보장돼 있으니 우리 새로운 사람 뽑겠다면서 절연이 되면서 반드시 배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환율과 주가를 어떻게 할까? 그걸 지켜보시면 이 정권이 얼마나 버틸지 또 어떻게 운이 좋을지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